미국에선 AI 버블 공포가 터져 나오고 중국에선 경기 침체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럽 시장은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의 전말을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을 그냥 뒤흔들 만한 강력한 악재가 연달아 터졌는데도 11월 28일 유럽 증시는 혼조세 속에서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단 말이죠.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의 줄다리기에서 한쪽 편, 그러니까 주가를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겼던 그 역풍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바짝 긴장시킨 두 가지 큰 그림자가 있었죠.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오라클 쇼크였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경고를 한 건데요. 오라클이 AI 데이터 센터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막대한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여기서 잠깐 CDS, 즉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의 부도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2% 넘게 뚝 떨어지니까 그 공포가 곧바로 유럽으로 번진 거죠. 오라클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핵심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시장의 불안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중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의 산업 수요가 거의 붕괴 수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표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누적 산업이익 증가율이 한 달 만에 3.2%에서 1.9%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쇼크냐면요. 누적 수치가 이 정도로 꺾였다는 건 10월 한 달만 딱 놓고 보면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뜻이거든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멈춰서는 거 아니냐는 공포에 유럽의 소재, 철강, 에너지 같은 관련 업종들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악재를 버텨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시장을 위로 밀어올린 긍정적인 힘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깜짝 활력을 불어넣은 두 가지 핵심 동력, 바로 개별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서비스업 지표였습니다. M&A 뉴스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 하나에 스포츠 브랜드 푸마의 주가가 무려 18.91%나 폭등했고요. 금융 플랫폼 기업인 올펀즈는 대형 거래소랑 단독 협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2.14%나 치솟았어요. 이런 개별 종목들의 폭발적인 급등이 시장 전체에 아직 괜찮네? 하는 낙관론을 불어넣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로존의 서비스업과 소비심리지수가 모두 예상을 웃돌았고요. 심지어 민간 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제조업이나 산업 부문은 중국발 한파에 얼어붙고 있는데 유럽 내부의 소비와 금융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죠. 결국 이 거대한 줄다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완전히 두 동강 나는 현상에 나왔어요. 바로 전체 지수보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이른바 종목 장세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로 나뉜 시장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M&A와 긍정적인 경제 지표 덕분에 금융, 자동차, 소비재 업종은 웃었지만 오라클과 중국발 악재의 직격탄을 맞은 기술, 소재, 에너지 업종은 울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시장이 동시에 열린 셈이죠. 이런 종목 장세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여기 반도체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빅테크의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1.33% 하락했는데요. 바로 옆 나라 독일의 인피니언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오히려 2.64%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이렇게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날 하루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들입니다. 먼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여기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말 끝났다는 신호가 나올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오라클 사태로 불거진 AI 버블 논란의 향방은 바로 이어서 열릴 엔비디아와 AMD의 컨퍼런스, 그리고 MS 주주총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미래 비전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술주의 운명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전체 시장 지수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거시적인 흐름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의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AI 버블 논란, 과연 12월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오늘 분석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